사회를 맡게 된그 문화의 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설명해 반갑습니다. 저희 마이크를 따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양이 잘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민의 총 사무처장이신 한원 선생님. 두 번째로 시각예술 작가이신 정유승. 그리고 문화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오늘 토론 참여해 주신 세 분인데요. 무용이 희망인데 모세 이동민. 반갑습니다. 그다음 영국 연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민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미술 YAP 영아티스트거든요. 행사가 사실 2009년부터 그냥 대구 미업에서 약간 청년 행사를 의무가 어느 정도 좀 있던 행사다 이렇게 분명히 있고 중간쯤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사실 아트페어하고 같이 풀려가지고 계획 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험하게 얘기하면 아트페어의 약간 블러리 선도처럼 하는 그런 했는데 실제 이제 의존 청년 작가의 작품을 데뷔를 하게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술 애호가들이 아트페어도 많이 오니까 아트페어 오신 분들이 이제 청년 예술가들하고 연결이 되거나 작품 구매하는 그런 기회를 주게 하려고. 근데 이때 2017년에 제목이 내 침대로 명명해가지고 팝송에 이 노래를 좀 가사를 넣었는데 실제 자극적인 어떤 예술들을 큐레이션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의도에서는 사회적 예술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주최측에서 행사 약정을 하고 실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일부 작품들을 큐레이터하고 에스카운트에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교체하는 걸 지시를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법률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작가들이 3명이 이제 여기 반발하고 일부 작가들이 또 거기서 같이 이탈해서 사실 프로포즈를 일부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장 정리해서 보시면요. 행사가 11월인데요. 3주 남겨둔 10월 13일 날 와트스퀘어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좀 파랑하고 연결된 분이 많아요. 아트스퀘어라는 이름이 YP 아트스퀘어를 같이 뭉치는데 사실 행사 대부분이 아트스퀘어에 대한 부분이고 YP라는 행사는 되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제 YP에 나왔던 작품들을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이걸 넣자 빼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미 전시 수합도 다 됐고 한 상황이라서. 근데 미리 아마 결정지 공무원 한 분이 나왔던 작품들을 이제 훑어보다가 박문칠 감독의 영화가 이제 사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스토리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것을 한번 걸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의제로 이제 원래 나와 있는 의제는 아닌데 의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들은 파란셀프 관계자, 미용 관계자, 전시감독, 협력 큐레이터,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 작품이 박문칠 감독이 이제 파란 나비 효과라는 장편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전에 이제 짧은 클립들을 찍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파란 나비하고 100번째 촛불을 받은 주인공 두 작품이었고, 이 문제는 사드 문제가 이때는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건이 이해 사드 문제이기 때문에 재편집을 하고 작품 교체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요 복권한 작가는 아닌데 황모모 작가는 전직 대통령 물이 소재로 쓰였다는 구조를 받았고, 다른 작가 한 분 좀 외설적인 구조를 받았습니다. 운동희 작가 작품은 다음장에 그림도 있는데 망령이라는 작품인데요. 과거에 이제 70년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얼굴들을 그렸다가 다시 손으로 문대서 이걸 모자이크처럼 그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상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내는 작품이 이거 한 점을 제외해달라고 했고, 이은영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작품의 제목이 2010년 4월 16일이고 도로에 세월을 언급했는데 약간 노트에 세월호 부분을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럴 때 이것들이 이 강문실 운동이 이 김태영 일단 이 세 분의 작가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전시 보고서를 좀 하기를 결의를 해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문제 제기에서 활동을 했는 게 뒤에 작품을 보면 여기 이 세 명이 반발해서 일단 예술 감독이 있고 협력 큐레이터가 있었는데요. 협력 큐레이터 분은 본인이 이걸 전달하다가 회의를 느껴서 이 협력 큐레이터를 사퇴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사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많은 증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기에 되게 도움이 됐었고 본인도 대기업 협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여 작가들한테 이제 저기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성명을 다시 보고서를 한다. 할 분이 계시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청년 작가들이다 보니까 되게 부담해서 많이 못하셨고 후에 전체 참여는 했지만 8명이 성명생 이름으로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예술가단체 대구 지역 외의 예술가들께서는 480명 정도가 이제 공식 사과, 상품명 등등을 요구하고 개발 방지책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하고 나서는 성명시 시장무도에 1인 시위를 행사 기간 내내 했었고요.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 금요라는 작품을 전시를 다시 하면서 하는 대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지상규명 제도개선위원회의 사건을 제가 의뢰했는데 아마 원래 박근혜 시기가 끝나고 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막차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채택해 주시고 이에 대해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힘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는 활동에 관해서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 주최였던 대구시나 미협이나 예술감독 요 세 분들은 일단 대구시하고 미협은 예술감독의 문제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되게 제3자고 우리는 무슨 일이다처럼 얘기를 했고 예술감독을 주축을 예술감독이 작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해서 입단통을 시키거나 지금 있는 일들이 거의 사실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작품 배제돼서 소재 때문에 배제된 게 아니라 영화 저작권 때문에 배제했다. 또는 출품 작품에 수가 많아서 배제했다. 그리고 단순 문장 수정을 좀 요구했을 뿐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 전 비공식적으로 대구 전담 공무원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는 잘 추측되다시피 이런 겁니다. 문제가 없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요. 전화 통화도 자주 했었는데 이분들의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행사 개최 전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행사 이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 이제 행사할 때 제가 계속 격렬하게 문제 제기하니까 행사 개최 전에 접촉도 하지 않으셨고 공문에 답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사할 때 작품이 없기를 바랬을 뿐이다. 전혀 이런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때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개막식 때 저희가 개막할 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예술인들 시민단체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집회성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시장이 여기 행사장에 들어가 있는데 기자 한 분이 물었대요.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으니까 대구시는 8.1위 원칙이 입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다. 좀 이상한 8.1위 원칙에 대한 개념이 좀 미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기자도 좀 거의 없었대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 브레인스타고 공원리고 작동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개입이 있다. 그래서 3명 징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고 대구시도 공고를 따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검열되고 한 달 안에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 모금하고 일부 토론회나 이런 것들, 대단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대안 행사를 했습니다. 국정로라고 좀 대안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독립기관이나 그런 것들 부분들을 좀 같이 의기투합해서 빌려서 전시를 사드나 세월호나 국가 이미지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 작품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섹션들을 되게 크게 좀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 이제 블랙리스트 자료들, 그다음 법률에 대한 자료들을 막 발굴했거든요.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하고 전례 토론 요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역에서는 사실 되게 합지를 나가거나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참고가 많이 없어서 저희 단체에 되게 많이 얻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9개 정도 소위 말하는 행정위원, 합지위
문제 제기는 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 꺼내서 대표나 토론회 같은 거 열어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공연 행사 안에 이런 것들. 이 밑에 사진은 임 사장이 어떤 건물 한 군데에 저희가 다시 전가하듯이 큰 이슈들을 걸어놓은 뒤쪽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 대안 행사를 하고 나서도 어떤 뭐 대구시가 대처를 강구하는 징계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좀 끈질기게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MOA 메뉴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문화도시라고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범 사업을 해서 뭐 10군데도 이 광역시는 되고 한동대고 나머지는 문이나 이난에 하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 중에 하나를 이제 조금 일부를 좀 하게 돼서 요거를 이제 단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검열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검열과 평등 매뉴얼 하고 갈등 조정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연구 제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검열 매뉴얼은 약간 이 대구 지역의 그때 검열 사례들을 좀 조사하고 뭐 문제점 대안 조치, 뭐 검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자, 민간 신고센터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 같으면 어떤 것들이 당신들이 고난이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갈등 조정 플랫폼은 앞에 있고 검열이 아니더라도 행정에 의해서 갑질을 당했을 때 되게 합리적인 해결이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사례들을 좀 제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이 사태의 문제들은 검열 주체들이 이게 이 정도가 검열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검열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건 실제 합의질을 하지 않은 검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고를 하거나 순화된 언어로 얘기했을 때 배제하거나 부정하거나 얘기했을 때 그건 권고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되니까 주최 측에서는 대구시는 조주기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조주기는 이협이 해결해야 된다. 이협은 전시감독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전시감독도 지금 맡던 사탄은 협력 큐레이터가 되게 사탄 문제라서 생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율이 생긴 분야에 전가하는 식으로 이게 대구시 주최했다는 게 들어갔었고, 실제적으로 미협이라고 하는 예술인 집단이지만 이 반면 예술단체는 본인들의 역할을 방임한다. 기존 예술 권력에 자기들이 연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검열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또는 이제 이걸 외면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에 있는 되게 내밀도가 높은 어떤 큐레이터라든가 평론가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침묵을 했어요. 그때 400이 주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청년 예술가나 저항적 성격을 가진 예술팀들이 변명을 했지, 일반적인 연구가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지역 분이셨는데 그 전에 대구에서 빌레날레 때 일을 한다거나 공무원하고 되게 밀착이 되고 저희로가 봐서는 졸업기나 이런 게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떤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검열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나서서 대응 실수를 좀 했었고요. 실제 제일 중심에 있는 건 여기는 결정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급수는 높지 않은데 되게 우리가 10수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예술인을 응대해 왔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사실 로테이션돼서 1년, 2년 만에 돌아가니까 더 직급이 높더라도 사실 과장이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3개월 전에 아주 과장을 왔어요. 그날 그 전에 이제 문제조정 때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경제가 있다고 사실 예술을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역 공무원들이 로테이션되는 그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고 하는 것은 이 결정지 공무원의 판단이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오히려 검열이나 이런 데 제일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수도권 지역 같으면은 시장성이 있고 소비자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이 그렇게까지 답의 건 아닌데,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이 완전 포괄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시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행정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열 중시였던 대부분의 여기 참여했던 작가들이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 제기했던 작가들 청년이지만 이제 되게 활동이 왕성해서 조금 대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전체를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도 자기들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진 친구들이었고요.
몇몇 친구들은 되게 거의 물듯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기 문제 얘기를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전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기존 이제 형사들보다 청년 세대들한테 좀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렇게 좀 얘기되다 보니 검열이라는 게 되게 밀실해서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증거들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 회의 이후에 협력 큐레이터한테 지시됐던 것은 그냥 대화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성공력하고 되게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메뉴를 만들건 할수 있는 언급을 할 예정인데 조금 다르게 사건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그 무늬만 저항적인 행사를 기획했을 때 우리는 뭐 광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또 검열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행사, 이런 작품을 골라서 된 건데도 불구하고 뭐 세계적인 현상으로서는 저항적이 있는 건 되지만 이거 한국에 있는 건 다른 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술감독이 한다든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지금 작가 한 명이 오히려 그 검열을 할 때 이제 주감독한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이 나왔다가 2심에서는 이게 소고유가 무죄가 됐는데 다시 항고해서 대법까지 올라갔거든요. 공적인 행사에서 이 소송이 발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행사의 주체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개인 대 개인은 가해자가 폐지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사하게 사실 이 문제는 프랑스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이게 같이 조사가 돼서 이제 그래도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제 세월 사건이 있고 나서 대구에 공산문화회가 있고 공산문화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래도 대한예술단체라고 하는 현대미술가협회라고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청년 예술가 몇 명이 이제 세월호 관련 소재로 전시했었거든요. 그때 검열은 하지 않았는데 제일 외진 곳으로 한다는 행사, 지원금을 받는 행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본인들에게 의혹이 갈까봐 그 단체가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고 유사한 사례로 그건 이명박 때긴 했는데 이제 대구에 타락 축제라고 제일 큰 축제가 있습니다. 하이선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인데 그 행사에서도 원래 시민들이 공모해서 프레이드에서 프레이드 우수한 분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예심에서 2등을 해서 올라간 이 프레이드가 본심에서 막혔어요. 갑자기 행사 가드들이 공유 깡패가 돼서 막았는데 지시에 의해서 그건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대구에서 이제 에너지 총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프레이드가 공유 프레이드였어요. 그들이 막았던 게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이 참여한 프레이드인데 현수막품이 핵실어해줘라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걸 용력들이 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애들이 울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막았었는데 이게 심사위원들 다 몰랐대요. 이 팀 포기 그냥 자체 포기했구나. 예심에서는 그렇지만 본심에서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에서 이런 검열 사례들은 되게 좀 빈번했고 빈번했음에도 사실 이게 기록이 되고 다시 이제 논쟁거리가 되면 되게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공무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검열에 대한 교육들이 과거에는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변이 지금은 없는데 지역 안에서는 되게 그런 문제가 많다고 특히나 이제 브링스 이후에 수도권에서 들어왔는데도 그냥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이제 문화 행정이